첫 번째 달려보죠. 예, 버스 맞고 경찰 때리고 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옆으로 와서는 문 좀 열어! 합니다. 기사님이 됐어요. 됐거든.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행패가 시작되는데요. 자, 도로 정체를 유발하면서 아예 그냥 배째라 그냥 들어 눕습니다. 지금 들어 누워. 자, 경찰이 출동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하니까 그때부터 온몸으로 저렇게 저항 시작. 겨우 설득을 해서 거의 끌다시피 해가지고 인도로 옮겨놨더니 야, 이번에는 또 경찰 멱살 잡고 아이고야. 폭행하고 또 아이고 연행이 됩니다. 뭐 자기가 어쩌겠어요. 자, 미국 경찰 같았으면 바로 3단봉인데. 자, 버스 정류장, 버스 스톱이 왜 있습니까? 버스 스톱하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만 서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인데요. 한 여성이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버스 기사가 여기는 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에 태울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버스 앞에 앉아서 통행을 막기 시작을 한 겁니다. 출동한 경찰이 일으키려고 하니까 온몸으로 저항을 했고요. 위험하다고 설득을 해서 겨우겨우 인도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경찰 멱살을 잡고 폭행하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요. 타려던 버스가 아니라 경찰차를 타게 됐습니다. 버스는 못 타고 경찰차를 탔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홍대 비키니 배후 세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서울 도심 한복판. 킥보드 탄 여성이 저렇게 옆으로 쌩 다들 눈 가려. 애들은 가라. 자, 비키니 차림. 아이고 사람도 많은데 남사스러워. 이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요. 자, 소장님. 네. 관련해서 저희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도대체 저 여성은 왜 저랬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유동이고 많은 홍대에서 저런 옷차림으로 저렇게 킥보드를 탄 저렇게 타게 한 사람이 바로 사건 반장에 제보를 하셨어요. 이거 내가 그랬어라고 진짜요? 얘기를 하면서 누굽니까? 네, 바로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요즘 칼부림 사건도 많고 태풍도 있고 다 우울한 소식만 있으니까 뭔가 시원한 소식 좀 전해주고 뭐 시원한 이슈를 만들려고 이렇게 이벤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글쎄 뭐 시원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제작진도 좀 심하지 않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서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을 했으나 광복절이라 그런지 도저히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광복절엔 또 쉬시는군요. 자, 백 변호사님, 저 사진 속 인물, 저 유튜버입니다. 여성 유튜버인데, 본인 SNS에 그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입는 거는 내 자유, 쳐다보는 건 당신들 자유, 단 만지는 건 절대 안 되라고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입는 거는 내 자유고 쳐다보는 것도 당신들 자유고 물론 자유죠. 맞아요. 자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기본권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진 않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사회적 약속으로 규제를 하는 게 바로 법입니다. 저 여성이 옳은 말 했네요. 만지는 건 안 되라고 했죠. 예. 그 만지는 것도 자유죠. 굳이 말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약속을 하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도 지금 저런 행동을 하면 얼마 전에 부산 해운대관 카페에서 엉덩이 드러나는 그런 뭐 이상한 여성용 팬티 입었다가 40대 남성이 과다 노출죄로 그 남성. 벌금형 선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유죠. 근데 왜 벌금형을 선고하겠어요? 사회적으로 하지 말라고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기본권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어가죠. 죽음의 워크숍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학습지 회사의 워크숍 공지문입니다. 주제는 24시간이 모자라인데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29일 오후 12시부터 그 다음날 정오 12시까지 24시간 동안 풀로 진행되는 워크숍. 자, 심지어 바비큐 파티 끝나고 나서도 2차 혼성 파티, 3차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한 파티, 잠은 언제 자나 했더니 새벽 4시에 취침해서 5시간 자고 9시 기상. 자, 더 황당한 거 새벽 4시까지 저기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날 오후는 정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불참을 하면 무려 18개월치 지국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요즘에 제가 그 실례로
제가 우리 이자연 기자한테 보통 뭐 저녁을 먹자, 회식을 하자 이러면은 자연아 혹시 오늘 시간이 될까 하면서 막 진짜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얘기를 아니 저 회사는 MG도 없나요? 저는 심지어 양행칸트 물어볼 때도 혹시 시간 되세요라고 물어보잖아요. 저는 심지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예. 귀하게 모시는데 아니 저 일정이요. 저렇게 보면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계속 파티인 겁니다. 어허. 일단 12시 한번 끝나고 2차 그다음에 2차를 새벽 2시까지인데 그건 또 왜 굳이 혼성 파티라는 표현까지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정부터 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가 또 마지막 살아남은 자들 살아남기는 이게 살아남았다는 표현 아마 자체가 술을 좀 먹이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 논다는 것도 편한 시간 지낸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이런 거예요. 혹시라도 불참하면 18개월치 각 지국별 분석 보고서를 써라. 그리고 하루만 간 사람은 그 다음날 8시에 출근해서 또 일을 해라 한다. 저는 2023년이 아니라 혹시 1973년에 저런 일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저게 이제 팀 워크숍이랍니다. 전체 회사 워크숍은 아니고 문제는 그 팀 워크숍이 저렇게 올라오니까 다른 팀 사람들이 우리 팀도 별로 안 달라요. 라고 저 회사에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진짜요? 연봉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스튜디오에 있는 유일한 MG 우리 이자연 기자 저거 만약에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아니요, 전 안 갈 것 같습니다. 차라리 18개월치 분석을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예, 충격적이네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조센징은 돌아가라. 예, 자, 일본에 계시는 사반 가족께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시면서 공교롭게도 광복절을 앞두고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좀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많이 좀 주목해서 보시죠. シなさいって言ったやろ。日常的にねさせようやろうがここで。そこでしおらんっていつもしよるからしなさいって言ったんや。朝鮮人語はなんちゅうの？朝鮮人って何？朝鮮語でなんちゅうの CC って。ちょっとやめりって本当に。朝鮮いい加減にしなさい。朝鮮いやしょんべんをさせよったんやこいつ。いい加減朝鮮人じゃないですよ。何人かそしたらお前は。もうそんなん言わんでいいじゃん。韓朝鮮人じゃあない。朝鮮人やろうが。言ったりあってそういうこと。韓国人です朝鮮人じゃない私。やそれだけ大きな声で言ったらあ？絶対行けと俺。私朝鮮人じゃない。何人かそしたら。韓国人。お願い。朝鮮は朝鮮やろ。 진짜 이거 보고도 아니 이게 뭐야 이거 2023년도 이게 무슨 일? 자, 이 기자 지금 등장인물이 4명이에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여기는 일본이고요. 이들은 서로 옆집 이웃 사이입니다. 제보자 남편 그리고 저 남성 그리고 또 다른 일본인 여성 이렇게 등장하는 영상 같은데 일단 제보자는 한국인이고요. 4년 전에 일본인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 왔을 때도 저 이웃집 50대 남성은 인사도 잘 받아주지 않고 좀 그래서 교류 없이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제보자의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크 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이웃이 나와서 너네는 왜 이렇게 이 바이크가 폭발음을 내서 이렇게 피해를 주냐? 왜 너네는 피해만 주냐? 이런 식으로 지난 5월에 따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 오토바이 시동 걸 때 나는 엔진 소리 이외에는 어떠한 폭음도 나지 않는 오토바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웃집 남성이 제보자에게 너 일본 말은 아니야. 너네 나라로 가라.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도 기분이 나빴지만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최근에 제보자가 강아지랑 같이 집 앞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 남성이 왜 우리 집 앞 도로에 개 소변을 보게 하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보자가 그런 적 없다. 그거 오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듣지 않았고요. 결국 제보자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 그 일본인 남편이 제보자와 함께 그 이웃집을 찾아간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 내용을 막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저 남성이 조센징 어쩌고 했던 남성이 심한 오사카 사투리를 썼대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곤욕을 좀 치렀는데 자, 양 변호사님 일한 커플입니다. 제보자 일한 커플인데도 저 정도라면 만약에 진짜 우리 한국인 부부였다면 무슨 봉변을 당했을까? 아니 세상에 이게 물론 말이죠. 제가 이 광복절에 이런 소식 전해드리면서
뭐 일본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심어주려는 거 아니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일본에도 전해지게 된다면 정말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아유 저희가 대신 사과할게요. 저 뭐 이러실 거예요. 한심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한심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사실 뭐 진짜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일본 영화 내지는 한국에서도 뭐 좀 차별받고 있었던 상황을 좀 옛날엔 이런 일도 있었어. 조선징이란 말이 저렇게 2023년에 푹푹푹 튀어나온다는 게 정말 황당할 지경이고요. 일본 내에서도 혐한 정서가 있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저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양익하고 생각이 다르게 만약에 한국인 부부가 아니라 한국인 부부만 한국인들로만 이루어진 부부라기보다 저 일본인 남편이 일본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은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뭔가 정서적으로 지금 지금 심한 말을 하고 있는 남성의 아내로 추정되는 일본인 여성도 옆에서 말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정상적인 일본인 분들이 보기에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술 좀 드신 것 같은데 일본 내에서도 저분은 별로 일본인들끼리도 좀 따돌림 당하실 것 같아요. 저런 사고방식 가졌으면. 진짜 저 남성의 그 일본인 아내, 저 행패 부리는 남성의 일본인 아내가 아이고 인간아 그만 좀 해줘 막 이러면서 막 말리시더라고요. 왜 아니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도로 위에 불꽃 청춘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딱 봐도 어린 녀석 택시 창문 밖으로 몸을 내민 채 앞 택시에게 뭔가 불라불라 하더니 자 이번엔 옆차를 보면서 다짜고짜 몸도 빈약한데 우통을 깝니다. 예, 다시 앞차에 또 주먹 쥐고 위협을 해요. 자세히 봤더니 앞차 택시에 탄 사람과 다투고 있었는데 자, 백 변호사님 네. 도로 한복판에서 우통을 벗기에는 너무 몸매가 빈약합니다. 아니 무슨 캥거루도 아니고 저기 지금 몸만 반쯤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보니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올라온 제보 영상인데요. 좀 어려 보이죠? 딱 봐도 서울의 한 도로입니다. 택시에서 저렇게 창문을 열고 몸을 반쯤 끄집어내고 지나가는 차들한테 시비 걸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도 빈약한데 우통을 올리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도 택시인데 그 택시 탑승자하고 또 시비를 붙는 듯한 장면이 있습니다. 원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은 저렇게 이제 승객이나 누군가 이렇게 타 있을 때 운전자는 안전하게 저 사람들이 외부로 뭐 추락하거나 하지 않게 조치할 의무가 있는데 저건 본인이 저렇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간 거라 뭐 택시기사분한테 책임을 물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 학생은 도로교통법 위반 소재가 굉장히 크고요. 뭐 일단 저게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저러다 차 달려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본인도 위험하고 주변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이니까요. 이 영상 혹시 본인이 보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그 일본에서 벌어진 소식을 전하면서 일한이라고 말씀드린 것 때문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남편이 일본 사람, 제보자 한국 여성이 아내 그런 의미에서 일한이라고 표현했다는 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고스톱한 스윗 중년남입니다. 이거 우리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좀 고민해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요. 들어보죠. 네,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간섭을 하고 훈수를 그것도 고스톱 훈수를 둬서 창피했다 이런 이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사연자가 큰아이 학부모들이랑 다 같이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조합이긴 한데요. 한 엄마가 20살 난 여자 조카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엄마, 그 여자 조카, 사연자 남편, 사연자, 뭐 다른 학부모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 눈에 그 다른 학부모의 조카, 그 20대 여성이 고스톱에 좀 서툴러 보였는지 자신은 아예 그만 치고 그 여성 도와주겠다면서 그 옆에 앉아서 1시간 내내 이거 내라 저거 내라 훈수를 뒀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예 그 옆에 들어눕더니 나 하트패 잘 안 보이니까 이리 좀 내려봐봐 라고까지 하면서 훈수를 뒀다고 하는데 아내가 생각하기엔 본인 아내한테 눈길 한번 안 주면서 다른 엄마 조카란 애한테 가서 참견을 하니까 너무 창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슨 문제냐 오히려 당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정말 본인이 이상한 거냐면서 이렇게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사연자분들 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선영 씨, 아니 젊은 친구가 고스톱 치는 게 영 시원찮길래 도와준 것뿐인데 뭘 그렇게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봐. 나 이렇게 부끄럽게 할 거야? 잠깐. 당신 이거 설마 혹시 질투? 하하, 참 이 깍쟁이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음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뭐 질투? 깍쟁이? 너 깍두기처럼 한번 썰려 볼래? 내가 진짜 창피해서 그래. 어디 늑다리 중년 아저씨가 처음 보는 처녀 옆에 들어누워서 고스톱 훈수질이야, 훈수질은. 아까 그 아가씨 표정 못 봤지? 아우, 진짜 이 화상아 X. 아,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이 남편분 보시라고 좀 보고 좀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걸 좀 깨우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저 남편분이 평소에도 저렇게 어디든지 끼어서 진짜 장기판 혼수 두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있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더라도 좀 가려가면서 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던지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뭐 나이가 있건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건 거기에 맞춰서 좀 행동하실 줄 알아야죠. 아내분 너무 창피하셨겠어요. 자, 소장님. 네, 그 지금 보고 계시니까 살살 얘기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살살 얘기 못 하겠어요. 오, 좋습니다. 네. 아우. 이 수입 중년남이 아니고 정말 주책 중년남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모임은요. 아무리 고수업을 치고 아무리 뭐 술 모임이어도 정말 그 경계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엄마 아빠만 해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한테도 해가 될 수 있어요. 저 집에 엄마 아빠가 좀 너무 아빠가 이상해라는 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편안한 걸로 행동을 해도 학부모 모임에서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아내 기분 나쁘고 그 조카 기분 나쁠 거고 조카 이모 기분 나쁠 것 같고 다 기분 나쁘고 본인이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실수하셨죠. 그렇군요. 예. 자, 백 변호사님. 가족들끼리 고스톱 칠 때도 저러면 안 돼요. 아, 진짜. 그러니까 학부모 모임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저런 행동을 해도 그나마 용서가 되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누구요? 저 조카를 데리고 온 그 학부모. 아. 그 학부모는 본인이 데려온 또 여기에 어찌 보면 학부모들 모임에 조카라는 좀 다른 이색적인 조합에 한 명이 누군가 온 거잖아요. 그럼 이 조카가 잘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좀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이거 고스톱을 치지 말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건 그분 책임이지 왜 남편이 굴로 날아가가지고 그 옆에 누워가지고 저 고스톱 훈계를 합니까? 그렇게 잘 치시는 것 같지도 않는데. 네, 그렇습니다. 타짜이실 수도 있어요. 예.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진짜 대동단결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 좀 하는 여자님, X요, 완전 X요 하셨고요. 레니조아님, 질투가 아니라 진짜 창피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셨습니다. 은경님, 학부모들 사이에서 저게 무슨 짓인가요 하셨고요. 수진님, 낄낄빠빠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야, 오늘처럼 이렇게 이론의 여지가 없었던 거 정말 오랜만입니다.